네, 이번 강의는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중에서 아드레날린 근성 효능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성 효능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교감신경 흥분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효능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 말단에서 유리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뭐가 있었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아드레날린성 교감신경이 흥분하였을 때와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약입니다. 따라서 이제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감신경계 흥분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혈관 수축 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혈압을 상승시킨다든지 심박동수를 증가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체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당분해, 지방분해를 촉진시키는 등의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제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강의를 올린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한 번 더 학습을 하신 후에 내용을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거가 직접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드레날린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베타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알파 중에서도 알파 1, 알파 2 그리고 베타는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있었고 그다음에 알파 1의 경우에는 주로 혈관 수축과 관련된 작용을 했었고 알파 2는 혈관 이완과 관련된 작용, 그리고 베타 1은 심장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교감신경 흥분이 되었을 때의 어떤 작용과 관련이 있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베타 2는 물론 심장에도 있지만 주로 이제 분포한 곳이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베타 2가 이제 흥분 수용체가 활성화되게 되면 기관지 평활근의 어떤 이완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아드레날린성 효능 약물로 이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즉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민이 있었는데요. 이 도파민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로 총 분류가 됩니다. D1, D2, D3, D4, D5까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런 I형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알파, 그다음 베타, 그다음에 도파민의 경우에는 특정 약물이 어떤 질병에 이용이 되는 것인가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성 효능약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과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교재에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효능약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 이 두 가지 약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은 알파 1과 알파 2 모두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알파 1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그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에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약, 네 번째 줄입니다. 페닐에프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죠, 그죠? 페닐에프린과 그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미도드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은 뭐 다른 약도 있지만 주로 이제 혈관 수축과 관련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닐에프린이라고 하는 약은 주로 이제 비충혈이 있을 때 그 비충혈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미도드린이라고 하는 약은 주로 이제 만성 체위성 저혈압에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서 보시면 알파2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제 효능제 있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약으로는 클로니딘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메칠도파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알파2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했었었죠? 얘가 흥분을 하게 되면 혈관을 조금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다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효능제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가 첫 번째 마지막 단락 쪽에 보시면 이소프로테네롤이라고 하는 약이 있죠, 그죠? 이 약 이름은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교재에 다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베타 1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심장에 분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타 2 수용체는 주로 기관지 평활근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심장 질환, 예를 들면 협심증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고혈압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부정맥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고요. 그다음에 베타2 수용체는 기관지 평활근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쓸 수 있겠습니까? 천식과 관련된 그죠? 기관지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49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베타 1에 주로 이제 작용하는 대표 약물로 도부타민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심부전이 있을 때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베타 2 수용체 효능약의 대표적인 걸로는 하나, 둘, 세 번째 약에 보시면 터부탈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터부탈린이라고 하는 약은 기관지 수축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즉 천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기도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파민 D1 수용체 효능약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약이 있는데 약 이름은 따로 보실 필요는 없으나 이 도파민 D1 수용체 효능제의 경우에는요, 그 세포 내에 그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라제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CAMP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효과에 의해서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항고혈압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던 약이에요. 브로모크립틴이라고 하는 약은 도파민 수용체 D2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배웠었더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과 그다음에 고프롤락틴 혈증, 그러니까 유루증이라고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고프롤락틴 혈증이 있는 경우에 이 브로모크립틴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효능제가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 교재 그림 2-8번에 소개를 해두었거든요. 근데 이 약에 대해서 작용 기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드레날린 알파1 수용체 효능제의 작용 기전에서 보시면 이 교재 설명에서는요. 4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막에 있는 G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죠? 여기 PLC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포스포 폴리파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이제 유발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고 이 효소가 결국에는 뭐예요? 칼슘 이온의 어떤 농도를 세포질 내 칼슘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어떤 활성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PLC라고 하는 물질이 옆쪽으로 넘어가는 DAG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용어의 약어죠? 디아실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을 이제 합성을 증가시키면서 뭐예요? PKC라고 하는 거가 있죠, 그죠? 프로테인 키나제라고 하는 물질을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어떤 세포 내에서의 어떤 활성화를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세포 내에 칼슘 이온의 어떤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세포가 흥분된 상태로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작용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5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효능제는 그러면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효능제의 경우에는요, 세포막에 있는 G 프로테인을 마찬가지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된 G 프로테인은 뭐예요?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라제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드레닐레이트 사이클라제가 에 의해서 뭐죠? CAMP의 농도를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서 여러 어떤 뭐 프로테인 키나제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굳이 많이 외우실 필요는 없겠으나 어떻게 해서 이 약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관지 천식제로 활용이 되는가 내지는 심장의 기능에 작용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이 수용체에 간접작용하는 효능약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50페이지에. 그래서 이 간접작용하는 약의 대표적인 것으로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한 칸 건너서 보면 암페타민, 그 다음에 한 칸 건너서 코카인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페드린이나 암페타민과 같은 약의 경우에는요, 이 그 신경 말단 과립에서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의 어떤 유리를 촉진시키면서 작용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코카인의 경우에는요, 시냅스에서 신경순환 물질이 이렇게 재흡수되는, 업테이크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어떤 교감신경 활성화를 유발을 하는 약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간접작용하는 약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반복 투여를 하게 되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해져요. 사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반응 급강화 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1장에서 학습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보기로 제시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생기는 어떤 내성 반응에 의해서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수용체에 간접작용하는 효능약 그리고 직접작용하는 효능약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우에 쓰일 수 있는가?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게 되면 어떤 혈압이 올라간다 했었죠. 따라서 저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베타2 효능제의 경우에는 특히 기관지 확장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충혈이 있는 경우에 아까 뭐가 있었었죠? 페닐레프린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비충혈 환자에게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우리가 투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간혹 가다가 이제 약물 알레르기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 이제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피네프린이나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약을 막 투여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피네프린 보면 굉장히 약 용량이 적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열 몇 개씩, 20몇 개씩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쓰다 보면 교감신경 그 효능제를 쓰다 보면 심박동수가 당연히 올라가겠고 혈압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심계항진, 팔피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거나 또는 이제 뭐 식욕부진과 같은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암페타민 뭐 이런 것들은 불면증하고도 여러분들이 잘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불면증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투여를 할 때에는 교감신경 효능제를 그 흥분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 거가 이제 심박동수가 상승되어 있거나 고혈압인 사람들에게는 투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또는 이러한 약들 심박동수가 올라가는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진,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수가 빈맥을 넘어서서 분당 심박동수가 거의 한 뭐 400회 이상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회에서 300회 정도를 우리가 심방조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상인 경우를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 그다음에 협심증이 있거나 그 만성기관지 천식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들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감신경 효능제 중에서요. 베타 1, 2를
어떤 한 수용체만 선택하지 않고 베타 1, 2 모두에 작용하는 약들의 경우에는 특히 기관지, 그러니까 베타 1의 작용만 우리가 얻고자 투여를 하였으나 부작용으로 베타 2를 흥분시키는 경우들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특히 혈당을 올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이제 문제가 되는 당뇨 환자들에게도 투여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드레날린 효능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